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연극영화과 입시생, 네, 배우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 중에 일부 한 명입니다. 어, 사실 이 채널 만들게 된 게 그냥 제 이야기 하고 싶기도 하고 좀 워낙에 좀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말을 엄청 좀 많이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냥 나한테 있는 생각들을 그냥 되게 거리낌 없이 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아는 형한테 걸려버렸네요. 저는 그 형을 누군지 모릅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혹시 이 영상을 또 보신다면, 이름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열심히 피해 다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들키고 나니까 드는 감정이, 아, 약간 나의 허물? 그러니까, 원래 좀 격식을 차리는 사람이라서요. 남들 앞에서는 좀 격식을 차리기도 하고 되게 좀 저를 꾸며내는데 근데 이렇게 나의 민낯을 샅샅이 밝혀버리게 되는 약간 그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되게 좀 이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이게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그냥 나를 보여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과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입니다. 과연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항상 그 마지막은 물음표였습니다. 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물음표?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물음표로 계속 끝나고 나니까 점점 어, 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또 망각하고 그럼 또 다시 또 시련이 닥쳐오고 약간 그런 반복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무대를 마치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내가 너무나 감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침착하지 못하고 너무나 감정적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감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그게 되게 그냥 과정 중 일부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거기에 엄청난 감정 에너지를 좀 소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감정이 왔다 갔다 요동을 칩니다. 그런 게 이제 제 좀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감정적이면 사실 이제 모두에게 피해가 가겠다. 네, 왜냐면 리더라는 직책이 있고 그다음에 리더라는 사람이 너무나 감정적이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순간 거기서 턱 하고 막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섣부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왜냐면은 음, 최대한 빨리빨리 다 극복을 해야 돼요. 시련이 닥쳐와도 최대한 빨리 극복을 해야 되고 이겨낸 것처럼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시선에. 또 그것 때문에 또 한참을 애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나 사실 그건 착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에게 난 깨달은 사람이야, 나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결국엔 척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런 척을 난 괜찮은 척 하는 거다 보니까 다시 또 그런 모순에 다시 또 빠지게 되더라고요. 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인데요. 그래서 이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첫 번째는 바로 평정심을 잃지 않기입니다. 엄청 감정이 몰려왔을 때 호흡해가지고 그 감정을 다 떨쳐버리려고 했던 거 일단은 그거를 시도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시 맥락으로 넘어와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감정적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감정적이다. 두 번째, 평정심을 잃는다. 그리고 타인을 너무나도 의식한다. 제가 어제 영상에 그 말을 남겼던 것 같은데,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아까 전에 기억이 났었는데 사르트르.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가 한 말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왜 타인은 지옥인가? 타인이 바라보는 그 시각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건 사실 인간의 원래 좀 원초적인 감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타인에게서 얻기 위해서 자기가 막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거는 자신감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채우는 거에 불과한 거죠. 네, 자존심, 네, 자신감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존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인의 그 평가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변동되게 되면은 이게 실수했을 때 타인이 너무나 안 좋게 볼 것 같고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을 찾아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먼저 끌어올린다. 그래서 타인의 평판에도 끄떡하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너무 새는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저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더라도 집중해 주세요. 집중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문제 첫 번째, 감정적. 두 번째, 타인을 너무 의식함. 사실 좀 드는 생각이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환경, 그리고 교육 제도 그런 것만 보면 이렇게 사람이 너무나 좀 경쟁에 몰입하게 되고 또 그 경쟁 속에서 자꾸만 자신을 잃어가다 보니까 자신을 찾기도 전에 경쟁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만의 생각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 것 같습니다. 타인은 나 너무 감정적이다. 일단은 저한테 보이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내가 너무 짊어지려고 한다. 짊어지려고 한다. 보면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연출부가 따로 있고 배우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고 조명이 따로 있고 스텝이 따로 있고 그 스텝 안에서도 스텝이 굉장히 많이 나뉘잖아요. 무슨 스크립트를 하는 스텝도 있고 조명을 열심히 만드는 스텝도 있고 이제 그렇게 분업을 한다는 거죠. 사실상 분업. 그런데 저한테는 아직 그 분업이라는 거에는 개념이 없어서 오로지 나 혼자서만 밀고 가는 거예요. 그 원인은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문제는 내가 지치면 이 공연이 다 함께 지쳐버리는, 이 공동체 다 함께. 이제 그런 좀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인데, 엄청 큰 문제였는데, 이제 이미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안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편해지기는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원래는 이 말 하는 게 되게 쪽팔렸어요, 사실은. 왜냐면 인정하기가 싫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잘난 사람이어야 되고 타인이 바라볼 때 또 두 번째 문제점과 연관이 되죠. 타인이 바라볼 때 난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완벽함 때문에 내가 그냥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들 다 같이.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온전히 나한테 짊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업이 필요하다. 너는 이렇게 해주고 너는 이걸 담당해주고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진행 상황이 있다면 꼭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나도 너희한테 진행 상황을 꾸준히 다 얘기를 해줄게. 우리 다 함께 좋은 극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보자. 이 말이 필요한데 이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의 좀 오만함 그리고 타인을 너무 의식한다는 것. 이 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맥락에서 좀 벗어나서 좀 논외에 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너무 말이 많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씩 말이 많으면 안 좋은 문제는 이게 점점 하면 안 되는 말까지 서스럼 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과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과 저 같은 관계인 겁니다. 근데 저는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말을 좀 거리낌 없이 서스럼 없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말을 조심해야지 않아서 생긴 문제. 사실 이것도 평정심을 유지하면 된다. 내가 너무 그 신난 감정에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이 문제를 왜 나는 모르고 있었나? 왜냐면은 제가 너무 이 일에만 빠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둘러보는 게 아니라 이 일에만 빠져 살다 보니까 친한 친구 하나 없고 같이 얘기하는 친구 하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사실 사람이랑 좀 부딪혀보고 좀 연애 몇 번 하고 하면은 금방 알게 되는 이제 그런 깨달음과 배움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인 것 같아요. 자, 다시 논점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문제를 먼저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문제점. 근데 결국엔 귀결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왜 생기는가? 열정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생긴다. 왜? 연극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해서 내가 공연한다는 거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강해서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패는 과정 중에 당연히 존재하는 건데 그 실패를 당연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실패했어 좆됐어 어떡해 진짜 이거 우리 공연 망할 거야 막 이렇게 엄청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결국에는 욕심, 공연을 잘 올리고 싶다는 그 공연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은 난 정말 일에 진심인 사람이다. 이 일에 진심이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왜 잘해야 하는가? 이제 왜 잘해야 되는가도 알아봐야 되겠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 목표를 향해서. 근데 왜 그렇게까지 그 성공에 목매다는 걸까요? 또 생각해 볼 만 하겠네요. 성공에 목매다는 이유. 아무래도 사실 순전히 개인적 만족감 아닐까요? 성취감하고 만족감. 근데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하는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훌륭한 목표를 성취해서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사실 엄청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심해지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겠죠. 저는 사유하는 것을 좋아하고 고뇌하고 고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담소를 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인생에 도움되고 내 생각의 틀을 깨줄 그런 말들을 더 원하고요. 근데 그 이유는 정말 순전히 재밌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얻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이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저는 내 생각의 틀이 깨지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 아닐까요? 되게 학구적인 사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의 장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1. 학구적이다. 적이다. 4보다는 공이 더 좋아. 재밌어. 그럼 저라는 사람이 근데 저는 이렇게 단편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4보다는 공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일단 나는 연기가 과연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일단은 연기를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바뀐 건 맞습니다. 일단은 살을 엄청나게 뺐죠. 원래 80kg였는데
82kg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64, 65까지 뺀 상태고요. 그리고 근육도 엄청 생기고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 나한테 결여됐던 부분을 좀 얻기도 했고요. 연기라는 것이. 이렇게 따지면 정말 연기가 제 인생을 바꿔준 게 맞네요.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새로운 나를 찾아가기도 했고요. 좀 연기에게 좀 고마워지는 순간이네요. 무언가에 한 곳에 엄청나게 몰입을 한다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되게 조금 제가 좀 그거 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되게 학구적인 사람인데 되게 정답 내리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론화, 좀 체계화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는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되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제가 행동하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사유할 줄 알고 고뇌할 줄 아는 사람. 네. 이렇게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더 멋있는 제가 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주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단지 뭐 16분 40초 만에 저를 다 정의 내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조금 안정되고 편안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인 행동을 한번 찾아봅시다. 내 삶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행동. 첫 번째는 평온함을 지키는 것. 평온함. 즉, 실패를 해도 그 실패가 되게 당연한 것이다. 를 인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과 배움이 얻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것을 억제한다기보다는 조절하기 위해서 감정을 쏟아 부어야 될 부분과 쏟지 말아야 될 부분을 확연하게 나눈다. 그러는 게 필요하겠네요. 평온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온함을 계속 유지하는 마음. 너무 감정적으로 변하지도 말고 평온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한 가지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은 욕심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사색하는 것이 입시에 도움을 줄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이 휙 하고 들어오는데 사실 제가 엄청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얻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좀 괴로워도 해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좀 오만했네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실수한 것들을 계속 깨닫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은 11월 18일 지나가고 19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정이 넘었으니까요. 19일 되는 날입니다. 네. 또 내년에는 또 어떤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게 논에서 너무 벗어나는데, 네. 사랑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평정심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이 또 말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말이 좀 뺑뺑 도는데, 아무튼 모두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대한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발전에 제가 성장하는 이 과정을 지켜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영상이 나의 성장을 증명하고 내 성취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는 영상이 아니라 그 과정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새끼 너무 중2병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과정 중 일부라 생각하고 좋은 말들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지켜간다면 언젠간 좀 좋은 것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